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밝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한결가볍게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럴수록 시장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복귀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시장의 틀, 시장 움직임들 이런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았어요. 코스피 지수가 0.0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미국 시장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았다, 요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쪽보다 이쪽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12월 달에 덜 빠지고 지금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1% 하락한 695.6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선물 시장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죠. 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0.0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 452개, 하락 종목이 374개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688개가 오르고 522개가 하락해서 종목별로도 마찬가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좋은 체감 지수도 따뜻한 그런 시장이 나왔죠.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 쪽에서는 차익 쪽에서는 약간의 110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왔는데 비차익 쪽에서 11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외 시장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26포인트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으시죠? 오늘 저녁은 흑인 목사죠. 흑인 인권 목사 마틴 루터킹스 데이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오늘 경제 지표가 GDP가 좀 안 좋게 그렇게 발표가 됐지만 시장은 이걸 미리 알고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어요. 원달러 환율이 한 6원 20전 정도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환율이 굉장히 좀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하루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다우가 3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떠서 시작했죠. 2134포인트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좀 차익 실현 물량들 좀 이따 일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저항선 근처에 오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거죠. 그리고 연기금에 아침에는 연기금이 조금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에는 또 다른 우려감이랄까? 그런 기후 쪽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 GDP 성장률이 오늘 발표가 되니까, 야, 저거 좀 안 좋게 나올 텐데, 이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밀렸다가, 그 GDP 성장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었으니까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좀 오늘 0.5%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상당히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후에 옆으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자, 저항선 근처였습니다. 딱 이쪽이 2130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좀 한번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있고, 자, 이쪽에서 상당 부분 횡보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갭이 떴죠. 갭이 이렇게 발생됐는데요. 자, 이 갭 부분도 마찬가지로 갭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갭, 옛날엔 농담 삼아 갭이론 만든 사람이 이름이 존 질러입니다. 그래서 갭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질러야 된다. 그런 농담을 하곤 했는데요. 자, 여기 갭이 발생이 되면서 상당 부분, 계속 좀 고생을 상당히 오래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2130포인트, 자, 전고점 근처에 가니까
이 매물이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물론 예,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몰려 있겠지만요. 이쪽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 이때 잘 피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락장에서 좀 덜 깨지는 게 수익을 내는 그 기본에 속하는 거죠. 자, 뭐 상승장에서 많이 먹었다가 하락장에서 많이 깨졌다가 이러면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자, 만 원짜리 주식이 상한가 치면 10% 오르면 11,000원이죠. 그게 10% 빠지면 9,900원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10% 먼저 빠진 걸로 계산을 해봐도 마찬가지 9,900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자, 저항선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자, 이번 주 후반이 되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 나오게 됩니다라고 드렸었죠. 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210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유지가 돼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동안 좀 21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면 자, 이게 뭐 또 2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60일 이동평균선은 내려오다가 자, 이런 형태로 했다가 다시 재차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니까 좀 이렇게 시장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거를 좀 추적해 가면서 그렇게 보셔도 될 거고요. 자, 뭐 당장은 굉장히 좀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저항선에서 좀 밀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이건 심리적인 저항선이 70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오늘 698.74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뭐 거래소 쪽이 밀리니까 이 코스닥 시장도 뭐 안 밀릴 수가 없겠죠.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뭐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버티고 거래소하고 디커플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약한 섹터라고 얘기하면 코스닥 쪽에서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장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견디질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꽤 많이 밀렸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 고점 대비 뭐 1%까지는 아닌데 그 가까이 순식간에 좀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모습이죠.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하향하다가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좀 670포인트 이상선, 그 이상선을 유지시켜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62평선도 마찬가지 아까 코스피 시장하고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피곤한 모습이에요. 실패한 반등이죠. 실패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돌리려다가 기존 추세를 거꾸로 방향을 돌리려다가 이 방향을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 기존 추세는 강화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일은 아니니까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관찰해 가면서 보면서 판단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급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코스피 시장 쪽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569억 정도를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장중에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라 오후장 동시효과 때 좀 매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시청자님들 지금 수급의 핵심 키는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좀 반등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1월 4일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1월 4일 주가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때도 마찬가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1261억 정도 매도를 하고 군데군데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바닥을 딱 찍은 건 연기금이었습니다. 1월 4일부터 그 바닥 찍는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이 1127억을 시작으로 해서 자, 지금 며칠째인가요?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12일째 지금 연기금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언제 조정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요. 아침에 이 호가창에서 HTS 상에서
다른 것들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금의 수급만 보시면 돼요. 연기금의 수급만 보시면 되고, 이 연기금이 지금 요즘 조금 속이는 패턴, 이런 패턴들도 나옵니다. 아침에는 꼭 팔아요. 아침에는 꼭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자, 아침에 뭐 한 500억 정도 팔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초반에 500억 정도 팔았었는데 장중에 이거를 계속 매수로 바꿔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뭐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든 뭔 매도를 하든 간에 매도를 하든 뭐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하든 간에 장은 견조하게 지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갑 중에 갑은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현물 시장에서는 연기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이 선물 시장은 잘 관여를 안 하고요. 현물 시장 이 지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보실 때는 연기금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미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꼭 좀 살펴보시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이 별로 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연기금은 큰 자금들, 이런 자금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그만 종목들을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연기금의 수급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꼭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대량으로 이런 매물들을 받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을 대량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1195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어제도 마찬가지 10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라고 좀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미결제 확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결제 확정은 새로 이 어떤 포지션 쪽으로 외국인들이나 시장 메이저가 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미결제 확정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도 12,500억 정도 됐었죠. 선물시장에서. 그럴 때 미결제 확정이 확 늘었다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미결제 확정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시작할 때 좀 떠서 시작하니까 오늘은 밀릴 거야 라고 신규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던 그런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서 더 밀린다고 보지 않고 이걸 청산 안 하고 그냥 단타를 치고만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옵션 시장 좀 간략하게 보고 옵션 시장 오늘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누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지금 66억 정도 순매수하죠. 콜옵션을. 자, 그리고 어제는 84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84억 금요일 날 매수하고 오늘 66억 매수했으니까 야, 이쪽이 위쪽으로 막 베팅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두 개 부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하고 금융투자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금융투자가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의 불패 신화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요. 여기는 증권회사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증권회사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옵션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면 이런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콜옵션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풋옵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금융투자 전부 다 매수를 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풋옵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한 12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금융투자는 풋옵션 쪽에서 35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옵션 시장에서 35억이면 꽤 큰 금액이죠. 자, 이 부분을 다시 누적 포지션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넘어갔네요. 누적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게 다음 1월 만기 이후로 봐야 되겠죠. 자, 1월 만기 이후에 콜옵션 누적 포지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자, 보시게 되면 1월 11일부터죠. 자,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콜옵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런데 그 전에 매도를 되게 많이 쳐놨었어요. 자, 이때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62억 정도를 콜옵션 매도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들 생각 콜 매도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거나 빠져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 생각하고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손절 매친 겁니다. 외국인들 손절 매친 거예요. 외국인들도 파생시장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건 금융투자예요. 자, 콜 쪽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 매도를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콜옵션을 1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지금 콜 매도 포지션 22억 정도를 콜 매도 포지션으로 갖고 있고요. 자, 풋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풋 매도가 27억 정도였었는데 오늘 좀 줄었죠. 자, 풋옵션도 청산을 한 겁니다. 풋옵션도 청산을 했는데 생으로 콜 쪽에서 깨지고 팔려니까 좀 기분이 나빴겠죠, 이들도. 풋 쪽도 마찬가지. 매도 포지션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청산하면서 자, 이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의 포지션을 줄이면서 좀 시장을 관망해보자.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장 좀 이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가장 매매를 잘하는 그런 부류가 금융투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누적 포지션으로 콜옵션 쪽에 봤을 때 약간 순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콜옵션 쪽에서 10억 정도 매수하면서 청산을 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풋옵션 쪽에서는 계속 풋 매수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들은 이 풋 매수 포지션에서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이 돼 있을 겁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안 하고 계속 이 풋 매수 포지션을 늘려가요. 자, 그러면 이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자, 조금 긴 거, 그러니까 지금 2월달 옵션 만기일이 2월 14일입니다. 이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2월달은 이 1일이 토요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거 그때까지 이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도 다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기 전에는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풋 쪽, 금융투자 쪽 풋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업종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게 수소차 섹터였죠. 자,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이 프로 말고 라스트 찬스라는 프로에 또 전화로 출연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의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니까 뭐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하다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또 경영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하겠지 하다가 많이 당하셨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차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 발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관련 그 수소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줄줄이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크가 이거랑 비슷한 종목인데 그거는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금요일 날 0.6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수소차, 현대차에 수소차 멀티밸브를 공급하는데 얘는 못 올라왔네?
그리고 예, 주가 수준도 굉장히 낮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번 예,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는 이 가격대들을 돌파하는 자리죠. 자, 거래량 늘어나면서. 자, 요렇게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특징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K라는 종목인데 주봉이에요. 참 이거 2017년도에 이때 그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출연을 안 했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뭐 사정상 오늘장 MVP란 프로를 한번 출연을 했는데요. 2017년도 이때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반도체 관련주인데 부품주죠. 자, 이 TCK 같은 경우는 공장을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그 반도체 완성 메이커 업체가 이쪽에다가 야, 니들 증설 좀 해라. 그거 물량 우리가 다 살게. 우리가 다 받을게. 자, 그런 조건으로 증설하고 그래요. 자, 이 탄화규소 링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는 이 TCK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일본 회사입니다. 뭐 옛날에 전범 기업이기도 했던 도카이 카본이 최대 주주예요. 자, 그리고 2대 주주는 KC텍이죠, 우리나라. 그런데 이 탄화규소 링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탄화규소 링은 굉장히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에서 이 웨이퍼를 지지하면서 고압의 이 플라즈마를 견뎌야 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자, 그 공정에서 쓰는 건데 기존의 실리콘 뭐 이런 걸로 지지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예, 반도체 수율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황, 업황만 좀 좋아지면 이 종목도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면 안 되죠. 자, 올해 영업이익이 한 57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엔 790억 정도 예상치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6천억대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ROE가 30% 이상 나오는 30% 정도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아까 일봉으로 봤으니까 자, 주봉상 위치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607포인트 고점을 찍고 예, 되게 좋아했던 때가 뭐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요. 자, 벌써 1년이 지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주봉상 60주 이평선이죠. 주봉상 60주 이평선이 지금 위에서 강하게 떨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 시청자님들 즐기십시오. 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요인들도 조금 불안한 요인들, 그런 요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 그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2130포인트. 자, 지금 예, 오늘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단 이쪽에 가서는 조금 예,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돌파 시도는 하겠으되 자, 여기 한참 기었던 부분이 있죠. 한참 기었던 부분. 자, 이 가격대, 그 다음에 갭이 생긴 가격대. 자, 이쪽 구간 같은 경우는 예,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자, 떨어지고 있는 120일 이평선하고 거의 맞물리는 자리예요. 자, 이때쯤 되면 이런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1월 말쯤에 고위급 회담을 하죠. 자, 거기서 대표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 마찬가지로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번 주 시장 예, 반등 시도는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제가 공방을 안 하는 전문가로 유명한데요. 작년 하반기 한 2번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공개 방송을. 그래서 오늘은 예, 공개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코스가 수소차 다음이 어느 쪽으로 매집을 해야지 시장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고요. 이따가 잠시 후 6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